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0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겠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비교적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패턴별로 잘 해법들을 찾아두면 그다지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 자체가 실수 범위 자체에서만 다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요. 교재 142페이지서부터 14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먼저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역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해서 바로 우리가 최대 최소 값 둘 중에 하나만을 값으로 갖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고등 과정은요 최대와 최소를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그런 동반하게 되는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조건 하에서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대값을 선생님이 맥시멈이라고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바로 최소값이죠. 미니멈, 최소값을 미니멈이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것은요. 2차 함수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성질을 갖게 되죠. 아래로 볼록하게 되면요. 보편적으로 얘는 가장 높은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인 바로 최소값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로 볼록한 형태에서는요. 가장 낮은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가장 높은 값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할 때는요. 최대나 최소 결국은 하나의 값만 2차 함수에선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최대와 최소를 갖다가 모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모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구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전체 범위에서 보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 보게 되면 최대 최소가 동반하게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잘랐어요. 자, 그러면 바로 최대라는 건 어디가 되냐면 요때가 최대가 되겠죠? 요때가 최대가 되겠고 요때가 최소가 됩니다. 요때가 최소가 돼요. 요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간을 자르게 되면 최대와 최소가 동반하게 되는데 그 사이 구간 내를 가만히 보면요. 구간 내에 이게 구부러지는 곳이 없으면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부러지는 곳, 즉 바로 꼭지점이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요. 바로 요 구간을 m에서 m까지라고 했을 때 바로 m에 해당하는 함수값, n에 해당하는 함수값 그들이 각각 최대와 최소를 찢어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m 그 다음에 여기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이 구간 내에 바로 꼭지점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렇게 꼭지점이 들어갔을 때는요 자, 함수값 두 개가 최대 최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함수값 두 개가 최대 최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는 누가 챙겨가냐면 바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을 챙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최소만 찾으면 되는데 나머지 최소는 이 함수값 m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과 n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들 중에서 더 작은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걸 선생님이 한 방에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봅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바로 구간이 설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최대 최소가 다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나오느냐 이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가 바로 선생님이 써볼게요. x바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m 이상이고 n 이하인 이런 범위다라고 구간을 한번 설정해 보죠. 자, 이렇게 구간의 설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바로 이 구간이 없다면 얘는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형태에서 바로 최대 최소를 찾아주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우리가 일반형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A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면 어디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그 다음에 A가 위로 볼록하다라는 것은 A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하죠. 자, 그러면 이때 갖는 최대 최소가 생기는데요. 자, 맥시멈을 large m, 미니멈을
small m. 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즉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구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값 하나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결국은 누가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표준형의 형태로 잡아주면요. 즉 이놈의 형태를 표준형의 형태로 잡으면 y는 ax p의 제곱 플러스 q꼴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나오게 되는 꼭지점의 높이입니다. 꼭지점의 높이니까 최소값이 누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꼭지점의 높이죠. p, q니까. 그래서 q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q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최대값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A가 음수일 때는요.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서 과연 누가 나오게 될까요? 위로 볼록한 형태니까 최대값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이 역시 y는 q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최소값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구간이 설정이 될 텐데요. 구간이 설정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어떤 차이에 의해서 또 달라지게 되죠. 어떤 차이냐면 바로 구간 내에 꼭지점이 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구간 중에서요.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 꼭지점을 포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하나 챙기고요. 나머지 두 함수값들 중에서 더 큰 값이나 더 작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꼭지점이 이렇게 포함이 될 때는요. 역시 다시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죠. A가 0보다 클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포함이 될 때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얘기죠. 아래로 볼록할 때는요. 자, 꼭지점이 무슨 값을 먼저 챙기겠습니까? 최소값을 먼저 챙기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y는 q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최대값은 바로 나머지 함수값들 있죠. 나머지 함수값.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함수값 두 개 중에서 최소는 꼭지점이 챙겼으니까 최대를 나머지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는요. fm과 fn. 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함수식에다가 x 대신에 m, n을 집어넣었을 때 중에서 더 큰 값, 작은 값. 최대값이니까 더 큰 값이죠. 더 큰 값을 갖다가 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니까 꼭지점이 포함됐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최대값을 챙겨가겠죠. y는 q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역시 최소값은요. fm과 fn 중에서 더 큰 값, 작은 값 최소값이니까 오히려 더 작은 값을 써줘야 되겠죠. 더 작은 값을 써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바로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을 때입니다.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요. 자, 이때는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함수값들 중에서 한 놈은 큰 놈, 한 놈은 작은 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큰 놈을 최대값, 작은 놈을 최소값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이라는 건 fm과 바로 fn 중에서 더 큰 값을 써주면 됩니다. 더 큰 값. 자, 그 다음에 small m, 바로 최소값은요, fm과 fn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더 작은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문제 풀다 보면은 별 얘기 아니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은 제한 변역이죠.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가 없을 경우는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만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제한 변역이 꼭지점을 포함할 때는요. 최대나 최소는 꼭지점이 챙겨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함수값이 다퉈서 나머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꼭지점을 아예 포함하지 않을 때는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기 때문에 함수값 두 개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밝혀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다뤄본 내용이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입니다. 자,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다음부터는 활용인데요. 활용인데 바로 x제곱과 y제곱이 등장하는 xy의 제곱에 관한 2차식 일대기입니다. x제곱, y제곱에 대한 2차식이 나올 때 보편적인 형태는 이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여기에 플러스 4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놈의 최대 최소를 한번 밝혀봐라 그랬는데요. 자, 일단은 요놈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조건이 주어지면 좋은데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대부분 주어질 수밖에 없냐면요. 여기는 x, y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x, y가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면 허수라는 얘기인데 허수 제곱하면 음수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순허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텐데요. 자, 요놈은 바로 요런 형태로 바꿔서요.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죠. 바로 뭐만 물어보게 되냐면 최소값만을 물어보게 됩니다. 최소값. 왜?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에다가 4를 더했어요.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이 이런 단항이 아니라 다항식, 항이 여러 개여도 풀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x제곱, y제곱이 모두 있는 2차식에서는요. 이 형태를 반드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데요. 조건식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식이 등장하는 경우. 자, 조건식이 등장하는 경우는요. 일단은 1차식이 주어져서 2차식을 구하여라 하는 형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식이 주어졌는데 역시 2차식을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한 문자로 정리해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한 문자로 정리. 자, 한 문자로 정리가 아니죠. 자, 1차식을 주고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어라. 그 다음에 2차식을 주고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어라. 그 다음에는 공통 부분이 보여서 치환의 형태로 풀어주는 형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활용되는 모든 부분들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많아 조건이? 왜 이렇게 방법이 많은 거야? 이거 외우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찾으면 돼요. 해법을. 뭐냐면 우리가 미지수가 2개면 못 푼다 그랬죠. 우리가 값수로 나올 수 있는 건 미지수가 하나일 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차수가 높으면 풀어요? 못 풀어요? 차수가 높으면 못 풉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수를 낮춰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대수의 포인트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일단 차수를 최대한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최대한 하나가 될 때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간단한 식, 가장 우리가 풀기 쉬운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로 잡으시면 되냐면 한 문자로 최대한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왜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되느냐? 이 단원 이름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식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수는 이미 2차 이하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자가 하나로 돼야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푸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판별식이라는 놈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판별식. 자, 판별식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답니다.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식에 대한 해법인데 요건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우리 필수 예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자, 1학기 때도요, 우리 통계 전 단원에서 아마 산수의 기하 평균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산수의 기하 평균은요, 일단 가장 큰 중요한 식을 기억을 해줘야 되죠. 바로 산술 평균이라는 A와 B 두 수의 평균입니다. 두 수를 더하고 2로 나눈 것이 평균이죠. 자, 이것은 기하 평균, 바로 A와 B를 곱한 것에 루트를 씌운 거죠. 자, 요놈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혹시 요걸 잊어버리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는 무슨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는 반드시 정수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두 수 A, B가 정수이고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게 뭡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은 형태가 몇 가지들이냐? 3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합이 일정한 형태와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한 형태입니다. 곱이 일정한 형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역수의 관계를 갖는 형태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산수의 기하 평균은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찾아주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요것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이집합일 때 푸는 요령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일반형의 형태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 보니까 얘는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 요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자, 정의역의 범위가 구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값만 나오게 됩니까? 바로 최소값만 나오게 되겠죠. 최소값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최소값은 결국은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거 보여줍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그만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몇의 제곱?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 플러스 4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최소값이라는 것이 누가 되냐면요. 이 최소값이 바로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요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입니다. 자, 요 놈은요, 바로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간 설정이 안 된 이상 얘는 최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최대값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놈을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오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 4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역시 플러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7번 문제 봅시다. 자, 37번. 자, 꼭지점이 정의역에 포함될 때와 안 될 때, 자, 이거는 뭐냐면 구간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요 형태가 나왔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최소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그때 x값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확인해 보죠. 자, y는 x제곱, 일단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자,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자, 꼭지점이 1,2가 되는 거죠. 1,2가 꼭지점이에요. 자, 여기에 꼭지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바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다음 각각의 정의역의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첫 번째 범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랍니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2까지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요 범위까지. 2까지. 자,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꼭지점이 들어간 경우가 되겠죠? 꼭지점이 들어간 경우.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꼭지점의 높이 2가 된다라는 건데요. 2. 최소값은 2인데요. 바로 x가 얼마일 때 나와요? 1일 때 나오는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x가 1일 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은요. 요놈 아니면 요놈에서 이제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림상 보아도 요놈이 더 높겠죠. 그림상 안 본다 하더라도 이 축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값을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4 더하기 2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6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죠.
0까지면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0이니까. 이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요 구간 내에서는 바로 꼭지점이 지금 빗겨나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가 바로 최대 최소를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최대를 갖게 되겠고 여기서 최소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는 x가 몇일 때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얼마였었죠? 위에서 구한 거와 동일하겠죠.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0일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이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x 0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1 더하기 2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7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두 개인 2차식의 최대 최소 그랬죠? 자, 일단 첫 번째 나온 조건들을 가만히 떠올려 봐야 돼요. xy가 실수다 하면 우리 뭐 떠올려야 돼요? 당연히 일감으로 떠올라야 되는 것이 x제곱은 0보다 크고 y제곱도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거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어진 2차식을 가만히 보세요. x제곱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y제곱, 2차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빨리 x의 1차식, y의 1차식의 제곱골, 완전 제곱골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x제곱부터 만들면요. 얘는 x 마이너스 몇의 제곱이 돼야 돼요? 3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2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2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정리하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 7이 있는데요. 자,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9가 있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9, 9를 빼줘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 원위치 되죠? 자, 요 놈은요. y 플러스 1의 제곱이 y제곱 플러스 2y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인데요. 1에 제곱하면 1인데 2배가 더 더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2, 2를 더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위식과 동일한 식이 됐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쪽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7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바로 이놈의 최대 최소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x-3의 제곱은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 플러스 1의 제곱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바로 0이 될 때죠. 0이 돼버렸을 때 이놈이 바로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될 것은 도대체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느냐죠? 바로 요놈과 요놈이 0이 될 때니까 바로 x가 몇이고 x가 3이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9번. 자, 조건식이 있는 경우에 최대 최소입니다. 조건식이 있는 경우인데요. 자, 지금의 형태는 무엇이냐면요. xy가 역시 실수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2차 식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요. 2차식을 주고 2차식이 된 경우죠.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면 못 풀어요. 그죠? 문자가 두 개면 못 푸니까 문자를 빨리 바꿔달라는 얘기죠. x제곱을 바꾸는 건 좀 그렇죠. x제곱을 바꾸려면 2로 나누는 분수식이 나오게 될 텐데 y제곱을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y제곱이 결국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y제곱은 바로 여기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2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x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 자체는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줄 걷잖아요. x, y는 실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y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자,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문자로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범위예요.
그러니까 구간 설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놈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바꿔 써줄 수 있죠.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한 문자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두 문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럼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제곱이 누굽니까? 얘네 통째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라는 식으로 변신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이 요 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될 식은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라는 식입니다. 바로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2차식이죠. 새로운 식이니까 이걸 t라고 잡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 2차식의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구간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최대나 최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니까 여기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건 최대 최소를 다 물어봐요.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고 느껴야죠. 뭐냐면 범위를 여기서 설정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이거 부등식이니까 이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의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자,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이거 사이범위입니다.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이상이고 2 이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될 건 요 2차식에 바로 주어진 조건, 요 안에서의 조건을 바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나요? 표준형으로 바꾸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여기 붙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의 형태가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2,4예요. 2,4가 꼭지점의 좌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합니다. 근데 0하고 4를 지나게 되겠죠? 0하고 4를 지나게 되니까 여기 4가 있을 텐데 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x절편이 y가 0일 때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0하고 4를 지나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4인 곳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0부터 2 사이의 범위입니다. 0부터 2 사이의 범위. 그러면 0부터 2 사이의 범위. 자, 여기서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란 얘기죠. 최대 최소값.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최소값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얼마가 됩니까? 바로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39번이니까 40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40번 문제 봅시다. 자,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입니다. 2x제곱, y제곱, x제곱도 보이고 y제곱도 보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요놈은 지금 완전 제곱꼴로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1학기 내용에서도 배웠지만 xy양이 있으면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xy양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한 문자로 정리해서 판별식을 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가 1학기 과정에 나와 있는 형태를 방부등식에서의 최대 최소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xy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제곱꼴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자를 최소화시켜준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최대 최소라는 건 뭐냐면 이 식을 빨리 x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시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식으로 변형시키면요. 2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라는 놈이 있고 여기 x가 삥 붙어있는 거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자, 얘는 이렇듯 등호로 연결된 방정식의 형태라는 얘기죠. 결국은 1학기 때 배운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놈이 바로 실수, x가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값을 갖기 위한 것은 결국은 실수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실수근을 가질 조건이죠.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게 실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판별식 써보면 짝수차 공식 쓰면요. b'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2배의 y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놈이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y제곱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요거 풀어봅시다. 요거 풀게 되면요.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이에요. 자,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y에 관해서 정리했네요. 그죠? x의 최대 최소인데, 그죠? 거꾸로 썼네요. 자, 요게 지금 두 번째 게 되겠네요. y의 최대 최소가. 자, 요거 정리하면 결국은 y제곱은 작거나 같다 8보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제곱해서 8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요놈의 y의 범위가 등장하게 되죠. y는요.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2 루트 2가 되겠죠. 자, 요 놈이 바로 y의 최소가 되겠네요. 자, 요 놈이 최대값, 요 놈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에 관한 정리를 하면 안 되죠. y에 관한 정리를 해서 y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의 최대 최소는 y에 관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y에 관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y제곱이 나오고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판별식 써보면요. b'의 제곱,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거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x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x의 최대가 되고요. 자, 요 놈이 바로 x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 놈이 바로 1번의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자, 결과식이 1차식일 때의 최대 최소입니다. 역시 xy가 실수라는 조건은 여전히 보이죠. 자, 결과식이 1차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에서도 배웠지만 결과가 1차일 때는 2x 플러스 y를 갖다가 k라고 두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y는 결국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문자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집어넣어 볼까요? 요 놈을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x제곱에 그 다음에 y 대신에 들어가는 것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들어가죠. 자, 요 놈의 제곱이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x에 관한 1차식이 될 텐데요. 자, 정리해보죠. x제곱에 여기 4x제곱이니까 5x제곱이 됩니다. 5x제곱.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kx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x가 역시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판별식 써도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판별식 쓰면요. b' 2k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5 k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4k제곱에 마이너스 5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죠. 자,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k제곱 넘어가 버리면 k제곱이라는 것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만족하는 k의 범위죠. k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가장 큰가? 루트 5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41번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입니다. 자, 같은 식에 있는 최대 최소 그랬죠? 자, 같은 식이라는 건 뭐냐면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식이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부분이 동일하게 보일 때는 뭐 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바로 치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간소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괄호에 해당하는 것을 선생님이 t로 치환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y는 t제곱이 되겠고요.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뀌죠. 단, t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t에 관한 2차식이 됐기 때문에 t에 대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t를 보면요. t가 누굽니까? t가 누구였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는데 이 t가 갖는 최대 최소도 미리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진 거예요. 즉, 이 t라는 2차식은요. x의 값이 0 이상이고 3 이하예요. 그래야 이 t가 전체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겠죠. x가 1일 때 2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형태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0에서 3까지랍니다. 0에서 3까지면요. 0에서 바로 3이라는 곳까지
자, 요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 전체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요. 가장 낮게는 여기서부터 가장 높게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낮게는 얼마냐면 1일 때 나오는 값이거든요. 바로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가장 높게는 3일 때 나오겠죠. 3 빼기 1은 2니까 2는 4, 2, 6이 됩니다. 결국은 요것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되죠. 그래서 t 범위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2 이상이고 6 이하다라는 t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요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치환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것은 정리된 결과가 완전 제곱식이죠.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놈이 y입니다. y. 자,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요. t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건 이제 t좌표가 되겠고요. 여기는 y좌표입니다. 그죠? 자, t가 1일 때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1일 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2에서부터 6까지입니다. 2라는 곳에서부터 6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바로 요 작을 때 최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때 최대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냐면 2일 때 나오는 거니까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최대값은 6일 때 나오죠. 그러면 6 빼기 1은 5니까 5, 25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x가 얼마일 때 나오느냐 그랬죠? 이건 t가 2일 때 1이 나오고요. t가 6일 때 25가 나온 겁니다. 이 t를 빨리 x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t가 1일 때라, t가 2일 때라고 그랬죠? t가 2가 되기 위한 x의 값을 찾아야죠. 그죠? t가 2가 되기 위한 x의 값. 높이가 2가 되기 위한 x의 값은 어딥니까? 바로 여기죠. 보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놈은요, x가 1일 때 나오게 됩니다. 그죠? x가 1일 때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최소값 누가 나와요? 최소값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최대값 25가 나오게 된 건 t값이 6일 때거든요. t가 6일 때는 x가 3일 때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x가 3일 때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때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2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 형태들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예, 잘 따라와 보면요. 일단 치환의 형태를 가지고 2차식을 만들고요. 구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t의 값에 해당하는 t가 나올 수 있는 값에 해당하는 x의 값을 찾는 방법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이에요.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x가 양수고 y가 양수다. 그 다음에 x가 양수고 y가 양수다.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하나 잘못했네요. 그죠? 우리 산수의 기하 평균할 때 선생님이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정수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양수 조건이죠. 양수 조건. 그거 정정합니다. 양수 조건이에요. 자, 양수 조건일 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산수의 기하 평균은 선생님이 합이 일정, 곱이 일정, 역수 관계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놈의 형태는 뭐가 일정한 형태? 바로 곱이 일정한 형태입니다. 곱이 일정한 형태.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볼까요? 자, 요놈의 형태는 뭡니까? 바로 합이 일정한 형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수의 기하 평균을 쓸 수만 있으면 끝나버리는데요.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은 사실은 등호일 때 최대 최소가 생겨요. 그죠?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건 선생님이 좀 뛰어넘어서 그냥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xy가 1일 때라는 건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만 써보면 돼요. 2분의 둘이 더한 거죠? 5x 플러스 3y입니다. 자, 요 놈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루트 안에 얘네 둘이 곱한 거죠? 그래서 5x 하고요. 3y를 이렇게 곱한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결국은 이 루트 안에 정리하면 얘가 15xy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15xy니까 결국은 xy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요. 어떻게 바뀌느냐? 5x 플러스 3y의 범위가 주어지죠. 5x 플러스 3y의 범위는요. 크거나 같다. 자, 2배를 해서 분모를 없앤 거니까 2 루트 15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라는 건 등호일 때,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등호일 때 최소값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이 일정한 형태죠. 역시 산수의 기하 평균을 써보면요.
x 플러스 y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2로 나눈 겁니다. 크거나 같다. 루트 xy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x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됐죠. 거꾸로예요. 자, 그런데 x 플러스 y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2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루트 xy라는 값 있죠? 바로 이 루트 xy라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작거나 같은데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건 양변을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구하려는 건 xy의 최대값이지 루트 xy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주게 되면 변함이 없죠. xy는요. 결국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값은요. 등호일 때 나오게 되니까 바로 최대값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 자,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일상생활에서 끌어온 문장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대 최소값의 응용. 자, 길이가 20cm인 끈으로 그랬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랬네요. 자, 결국은 가로 하나와 세로 하나의 길이가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가로의 길이를 우리 x라고 두기로 하고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기로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이 하나 등장하죠. 자, 첫 번째 식은 x와 y를 더하면 20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반쪽이니까 10이라고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넓이라는 거 있죠. 이 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넓이라는 것은 x 곱하기 y입니다. 바로 요 놈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려고 하면 각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길인데요. 이 x나 y는 길인데 길이에는 뭐가 없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x랑 y는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XY가 양수 조건이면 빨리 뭐 생각하라고요? 산수의 기하평균. 그러면 정리된 결과가요. 자, 2분의 X 플러스 Y가 되겠고요. 자, 크거나 같다 루트 XY가 되겠죠. 자, 그러면 XY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X 플러스 Y가 주어졌었는데요. 10이었으니까 이게 5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Y라는 것은요. XY라는 것은 2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은 바로 25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각 변의 길이를 얼마로 하면 되느냐 그랬으니까 자, 요 놈은 결국은 등호일 때 성립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등호일 때 성립한 거니까 결국은 x 플러스 y가 루트 2xy랑 같아질 때예요. 이 말은 xy가 같을 때란 뜻이죠. 그래서 xy가 같을 때란 얘기는요. 둘의 합이 10인데 xy가 같으려면 5하고 5일 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의 길이, 바로 가로의 길이죠. 가로의 길이가 5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역시 5cm일 때 우리는 최대의 넓이 25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에 대해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확인 체크 문제들이 쭉 있을 겁니다. 확인 체크 문제들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한번 빨리 시작해 보십시오. 예. 자,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과 역시 풀이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부터 112번까지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104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다음 함수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보안이 지금 정의역이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리하면요. 일단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이 x제곱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배니까 플러스 1로 바뀌어서 플러스 4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요 놈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일 때 범위에서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구간이 설정됐을 때는요. 이번에는 그림 안 그릴 거예요. 꼭지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요 사이에 꼭지점이 있나 없나를 봐야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면 돼요.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꼭지점이 반드시 뭐 하나를 챙겨가겠죠. 그런데 얘는 위로 볼록한 형태니까 꼭지점이 최대값을 챙겨갑니다. 그러면 그 최대값이 누구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요게 최대값입니다. 4. 자, 이제 최소값만 정해주면 되죠. 그럼 2분의 1이라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1에서 3까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놈과 요놈의 차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의 차가 생겼죠. 여기는 2분의 5의 차가 생겼죠. 그러니까 2분의 5가 더 떨어진 거니까 3일 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3일 때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어 보면요. 3, 2분의 6에서 2분의 1이면 2분의 5죠. 2분의 5의 제곱이면 4분의 25입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4배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없애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4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1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표준형으로 바꾸고 봐야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x-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정의역이 설정이 됐는데요. 바로 1 이상이고 3 이하다 그랬어요. 1 이상이고 3 이하다. 자, 꼭지점의 포함 유무를 빨리 알아봐야 되겠죠? 자, 2분의 1을 집어넣어 봅시다. 2분의 1이 사이에 있나요? 사이에 없습니다. 왜? 2분의 1은 1의 왼쪽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1일 때, 3일 때 나오는 함수값들이 각각의 최대 최소를 찢어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부터 구해봅시다. F1은 어떻게 되냐면요. 1 들어가면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3일 때도 구해봐야 되겠죠? F3일 때는요. 2분의 6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5. 그러면 4분의 25죠? 4분의 25에서 4분의 5를 빼면 4분의 20. 4분의 20은 5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더 큰 값이 최대값까지 해야 되니까 바로 이 5가 최대값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05번입니다. 자,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그랬죠? 자, 그래서 식을 쭉 봤어요. x제곱도 보이고 y제곱도 보이네? 자, 문제는 xy항인데 xy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빨리 완전 제곱꼴로 바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4x제곱 4 빼내야 되고요. 자, 여기에는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y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y 플러스 1의 제곱을 그냥 써줘 버리면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뒤에 남은 게 요거에서 요놈 둘이 묶었고요. 얘는 셋이 묶은 거예요. 셋이 묶은 게 일로 왔잖아요. 둘이 묶은 거 이놈인데 지금 상수항이 정리가 안 됐죠? 2는 4입니다. 2는 4. 그러면은 4x제곱의 4배 4x제곱 마이너스 4x의 4배 요놈이 됐어요. 그러면은 2는 4. 4, 16이 빠져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놈의 최대나 최소를 확인해 보면요. 아, 최소값이죠. 당연히. 왜 그렇죠?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놈이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최소값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언제 나오는지도 확인해둬라 그랬죠. 언제 나오는지도. 자, 바로 x가 몇이고 x가 2이고 y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소값.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06번. xy가 실수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 그랬죠? 자,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자, 빨리 y제곱을 변신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y제곱은 어떻게 생겼느냐?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내가 구하려는 건 4x에다가 y제곱이니까 이놈을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입니다. 자,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에 관해서 2차식은 됐는데 변형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변형을 찾아보면 x제곱 넘어가면 x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내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이죠. 다시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놈이에요. 자, 요 놈이죠, 요 놈. 자, 요 놈에서 변역이 이렇게 주어질 때.
자, 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변역이 이렇게 주어질 때라는 뜻입니다. 요 사이에서 요것을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이놈을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그래프에다 그려볼까요? 자, 꼭지점이 2,8이고요. 2,8이다라고 그랬고요. 자, 어디로 볼록합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위로 볼록한 형태. y절편 필요한데 y절편이 플러스 4예요. 딱 반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 높이가 4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는 요 왼쪽에 여기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때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야, 최대는 굉장히 쉽네요. 바로 꼭지점의 y좌표니까 최대값은요, 바로 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값 구해줘야 되겠죠? 자, 최소값은 얼마냐면 요때인데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4, 16, 16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입니다. 실수 xy가 다음과 같을 때 그랬죠? 자, 이때 요거를 만족시킬 때 x의 최대값과 y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여기는 이 전체의 최대 최소를 묻는 게 아니라 x 하나, y 하나의 값을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xy양이 없다 하더라도 요놈은 빨리 한 문자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x의 최대값, y의 최대값. x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빨리 y라는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y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y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16y가 되죠. 플러스 16y,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 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은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짝수차 공식 쓰면 가운데가 반이 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8의 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88에 64 마이너스 4배의 괄호가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자,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란 뜻이 되겠네요. 자, 간단히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4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8에 32x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이게 플러스 16이죠? 플러스 16이면 플러스 80이 되죠? 플러스 8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뜻입니다. 4로 지우면서 반대로 바꿔버리면요. x제곱 마이너스 48에 32 8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죠? 20이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 되죠. 2 곱하기 10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습니다. 자, 이건 사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x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자, 이제 x가 갖는 최대 최소가 나왔는데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의 최대값은 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x의 최대값이 되겠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x에 관해서 정리하면 y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요 오른쪽에다 해볼게요. x에 관한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4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y 마이너스 4. 자, 요 놈은 0이죠. 자, 역시 요 놈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제곱, 반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y제곱에 마이너스 16y죠? 16y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간단히 하면요. y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y가 되고요. 자, 여기는 2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음수 버렸으니까. 자, 인수분해하면 하나 다섯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이범위니까 x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x가 아니죠. y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구하려는 건 y의 최대값이니까 바로 y의 최대값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x의 최대값과 y의 최대값은 순서대로 10하고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죠. 자, XY가 실수이고 2차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1차가 나왔죠? 그럼 1차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X 플러스 Y를 K로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Y는 누구와 같다라는 사실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같다는 얘기죠. 자,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간단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 식은 X제곱에 플러스 4배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요 놈의 제곱이 되겠죠? 자, 거기에서 4를 뺀 것은 0이다. 그리고 판별식 이용하면 되죠. 자, 간단히 해봅시다. 이놈은 x제곱의 4배, 4x제곱의 x제곱이니까 5x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xk인데 4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kx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수항 k제곱의 4배니까 4k제곱이 되겠고요. 4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판별식이 당연히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판별식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B' 4K죠? 그러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AC 5배의 4K 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죠. 16K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0K제곱, 그럼 마이너스 4K제곱이 되겠고요. 자, 상수항은 요거 둘에서 나오죠. 플러스 2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4K제곱 넘어갑니다. 그러면 K제곱은 작거나 같다로 바뀌고요. 5로 바뀌게 되겠죠. 자, 만족하는 K의 범위 나오겠네요.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최대값이 누구? 최대값이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간혹가다 학생님, 선생님 이거 K값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K값이 X 플러스 Y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최대는 루트 5,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입니다. 자, X가 양수, Y가 양수. 자, 떠올려야 될 거 산수의 기하평균이죠. 자, 뭐가 일정? 그렇죠. 곱이 일정한 형태입니다. 네, 써주기만 하면 되죠. 자, 더하려는 게 이놈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4Y를 2로 나눈 겁니다. 2로 나눈 것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얘네 둘이 곱한 거보다죠. 그러니까 4XY가 됩니다. 4XY. 자, 근데 XY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9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9예요. 9.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써보면요. 2분의 x 플러스 4y가요.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4도 완전제곱수, 9도 완전제곱수거든요.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면 결국은 6의 제곱이 되니까 이게 6이란 뜻입니다. 자, 이걸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4y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12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최대 최소는 등호일 때 발생하니까 바로 12가 될 텐데 크거나 같다니까 이때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놈이 최소값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문제입니다. 자, 110번 문제 보죠. XY가 역시 양수다라고 그랬어요. 산수의 기하평균이죠. 이번엔 더할 때입니다. X 플러스 Y가 8이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8이란 뜻인데요. 요걸 2로 나누면 크거나 같다. 루트 XY. 자, 요 루트 안에 갇혀있는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8이면 8을 2로 나누면 4잖아요. 그래서 이 놈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구하려는 XY는 양변을 제곱해야 되죠. 양변을 제곱하면 XY는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은 최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최대값이 되겠고요. 최대값은 등호일 때 바로 1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가 10인 두 수의 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두 수를 얼마로 정하면 되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차가 10이다 그랬습니다. 자, X랑 Y 두 개가 있다고 하고요. X가 Y보다 우리 크다고 하죠. X가 Y보다 크고요. 둘 다 XY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양수 조건 안 써도 되겠죠? 양수 조건이 필요하진 않겠네요. 두 수의 차가 10인 두 수를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X가 Y보다 크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이 어떻게 되냐면요. 차가 10이란 얘기는 X에서 Y를 빼면 1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보죠.
자, 이놈의 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좀 바꿔보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x 플러스로 바꾸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놈이 10이란 얘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자, 요거라고 할 때 곱입니다. 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 수의 곱. 두 수의 곱이라는 건 뭐냐면 xy의 곱이거든요. 자,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최소가 될 때 그 두 수를 찾아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x 플러스 마이너스 y였습니다. 그죠? x 플러스 마이너스 y. 자, 요놈을 2로 나눈 거죠. 2로 나눈 것은 크거나 같다. 루트 안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된 결과는요. 요놈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요놈이 10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놈이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통째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놈을 풀란 뜻이죠. 자, 요놈을 풀란 뜻이 됩니다. 자,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xy는 얼마보다?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xy가 최대 최소 될 때잖아요. xy는요. 바로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등호일 때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xy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x가 y보다 크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놈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돼버리냐면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수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5와 마이너스 5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문장제 문제 나오겠죠? 112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음악회에서 얻은 이익금 Y는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의 함수로 정해진다고 한다. 이익이 최대가 되는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을 정하고 그때 이익금도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겁먹으면 안 되는 문제죠. 자, 이건 그냥 단순하게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250을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로 바뀌겠고요. 자, 250으로 나누면 250의 몇 배죠? 25의 4배가 100이니까 4배면 1000입니다. 그죠? 4배면 10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0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40배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00은 그대로 두어야죠. 자, 이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250에 자, 여기는 x제곱 x 마이너스 반이니까 20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자, 20의 제곱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400만큼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플러스 400 마이너스 400이니까 마이너스 400의 얘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400의 얘를 곱해주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곱하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0은 3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1, 0이 붙어요. 이렇게 만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플러스 만이 붙습니다. 이렇게 만이 붙고요. 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400 마이너스 400 곱해져서 나가니까 만 마이너스 750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정리하면요. 요놈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것은 자, 요거 좀 이상하네요. 선생님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50 계산 잘못한 것 같죠?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Y는 마이너스 2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고요. 250의 4배면은 1000이니까 4배면은 1000이니까 그놈의 4배가 들어간 거죠. 4배가 1000이니까 16이네요. 그죠? 4배에 4배니까 16배죠. 큰일 날 뻔했네. 16x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750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놈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죠. 마이너스 250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반이니까 8이죠. 8의 제곱이 되겠죠? 8의 제곱. 88에 64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4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64배를. 자,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이거 플러스 돼버렸고요. 자, 0은 하나 빼버리고 0은 하나 빼고 4, 5, 20에 2, 4, 2, 8, 9, 10, 6, 0, 0, 6, 5, 30에 6, 2, 12, 15가 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더해지는 값이 얼마가 더해지냐면요. 여기에 플러스 16,
빵빵빵이네요. 16 빵빵빵. 마이너스 7,500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놈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자, 요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어떤 식이 주어지느냐? 마이너스 250에, 자, x-8의 제곱에, 플러스 16,000에서 7,500을 빼요. 7,500. 그러면 7,500을 빼면은 얼마가 남습니까? 7,500을 빼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공두개 제외하고 나면 75 빼는 거거든요. 75 빼면 85. 그 다음에 빵빵.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오늘 최대최소라는 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x가 8일 때 바로 최대가 나옵니까? 최소가 나옵니까? 이게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가 나오겠죠? 그죠? 최대 이익금이죠. 최대값 얼마가 나오느냐? 8,500, 1,000원이 나온대요. 얼라리요?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8,000원일 때죠. 8,000원일 때 1,0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850만원이죠. 850만원이 바로 이익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내용이 길었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따분했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책을 봤을 때의 느낌과 선생님 강의를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 느껴질 겁니다. 책으로 봤을 땐 지금 이 내용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서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했을 텐데, 오늘 결국은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결국은 문자를 줄이고 차수를 줄여서 한 문자로 정리 후에 그 다음에 그놈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다시 처음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자, 요 정도로 축약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